SK 앵크링과 정관장 황진단의 3라운드 4경기입니다. 김기용 선수와 오효준 선수의 대국인데요. 어떤가요? 오효준 선수가 잡으러 가고 있나요? 네, 칼을 뽑았어요. 저 사실 여자 바둑리그 코치하면서 오효준 선수 대마 잡으러 가는 거 거의 못 봤거든요. 네, 보기 힘든 장면이죠. 네,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인데 오늘 제 눈으로 보고 있네요. 네, 일단 차단이 됐어요. 이수의 부침수에 백이 여기까지 버텼기 때문에 오효준 선수가 참지 않고 결판을 내려갔어요. 이곳을 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곳을 잇는 게 정수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 마지막 일렬로 늘어선 백돌이 단 한 집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위기 상황이에요. 6, 7, 8 단 한 집도 없나요? 근데 거기는 왜 두죠? 아, 진짜 더 확실하게 잡으러 가려나 보네요. 이곳을 빠지는 것조차 선수로 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곳을 이제 백은 끊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쪽으로 끊었다가는 뭐 사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흙이 이곳을 단수치고 살아버리면은 마지막 뭐 살아도 산 게 아니거든요. 거기를 뒀어요. 일단은 뭐 막는 게 일감인데요. 이쪽에 있는다고 이곳을 두면요. 이 한 점 잡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김기용 선수가 마지막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에요. 7, 8 5 6 7 8 9 칼죠. 뭐. 오유진 선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네, 계속 잡으러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칼이라는 거 한번 뽑았으면은 다시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지금은 일종의 달리는 호랑이 위에 올라탄 격이거든요. 멈출 수는 없습니다. 김기용 선수는 지금 이수의 의미는 지금 있는 것은 선순위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을 끼워가겠다? 약간 이런 의미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어차피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이쪽에 약점이 있어서요. 이런 데 찔러놓고 다시 잡으면 이 돌을 차단해서 잡을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5 일단은 김기용 선수는 확실한 뭔가를 보고 두고 있는 건 아니에요. 9 그냥 일단 최선을 다해서 흔들어 가는 거거든요. 오유진 선수가 대마 사냥을 나온다. 참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요. 확실히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지는 오유진 선수를 좀 상징성 있게 하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만큼 김기용 선수도 좀 빠듯하게 버텨간 바둑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김기용 선수는 가만히 물러나면 지니까 5 6 어차피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걸 견뎌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지금 의미는 이제는 막으면 여전히 이건 선수예요. 이쪽에 찝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받아야 됩니다. 잡으러 가려면. 그리고 이렇게 두고 이쪽을 차단시켜 놓고 두겠다? 약간 뭐 이런 그림인 것 같은데요. 지금 오유진 선수가 이곳을 밀어갈 수도 있고요. 2 3 그럼 일단은 이쪽 넘어는 가지만 다시 또 씌워가는. 그러니까 이 백돌은 있다고 가정을 하시면 편합니다. 이쪽에는 백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다시 재차 포위망에서 또 집을 낼 수 있느냐. 근데 제 눈에는 역시 집이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김기용 선수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건 맞아요. 네. 근데 어떻게든 조금 흔들어 가고는 있는데 마지막 오유진 선수의 큰 실수가 없다면 이 바둑은 오유진 선수의 승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 8 어떻게 이렇게 집 모양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 바둑이 안 좋았기 때문에 버티다 보니까
약한 돌을 조금 방치하는 선택들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집 모양이 없는, 좀 탄력 없는 모양이 됐고요. 역시 이 돌이 일자로 좀 늘어서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이 넉점이 잡혀 있다는 거에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넉점이 잡히면서 굉장히 두터운 돌이었기 때문에 뭐 백은 이쪽으로 끌려나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즉 초반 전투의 실패가 이 판 전체를 김기용 선수한테 괴롭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초반 연구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용 선수가 준비했던 것보다 오유진 선수가 준비했던 게 조금 더 좋았고 그 결과 흐름이 흙 쪽으로 기우는 데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백이 이곳을 호구 친 것이 역시나 좀 아쉬웠는데, 이은 것이 좀 아쉬웠는데요. 왜냐면 넉점이 잡히는 순간 초반은 실패였거든요. 초반 연구에서 조금 김기용 선수가 밀린 부분이 있었고요. 네. 일단 정말 최선을 다해서 버티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울추가 돌아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하지만 부처관수는 정말 상대를 머리 아프게 하네요. 마지막 하나, 그러니까 여전히 이곳을 차단하는 것은 셋, 넷, 이쪽이 항상 선수니까요. 다섯, 뭐 꼬부려서 또 흠집을 내겠다는 거예요. 아홉,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런 식으로 흠집을 내고 아, 뭔가 엮어가려는. 여기를 연결해서 차단을 하겠다. 뭐 이런 그림인데요. 일단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흑은 수상전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김지영 선수 저쪽을 먼저 결정하는 것은 나중에는 혹시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타협을 한다면 지금이거든요. 지금은 타협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흑이 이곳을 잡고요. 네. 찝을 때 이곳을 단수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그러면 이제 둘, 이것으로 셋, 두 점은 넷, 이제 환경이 있기 때문에 다섯, 흑은 받아야 여섯.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는 돼요. 그리고 나서 흑이 이걸로 이겼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렇게 두면 됩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둬도 흑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쪽에 돌이 악수가 들어가면서 이쪽 집이 좀 확실하게 났거든요. 22세 집, 그리고 29, 37. 흑이 확정가가 55 정도 가까이 되는데 백은 반면에 하나, 둘, 셋, 넷, 30 몇 다섯, 집에서 일단 이 여섯, 백돌도 살아야 되거든요. 여덟, 아, 역시 이쯤에서 돌아가는 것도 괜찮은 판단인 것 같아요. 괜히 무리해서 잡으러 갔다가 사고가 나서 지는 것보다 안전하게. 이만큼 이겼다는 확신이 들면 물러나는 것도 괜찮은 판단입니다. 이건 좀 오유진 선수 같네요. 다시 계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공격을 해서 절대 얻은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백은 겨우 4집 내고 연결을 했고요. 흑은 자연스럽게 밀고 들어가면서 두터움과 확실한 집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흑이 실패한 공격이 아닙니다. 충분히 얻을 만한 대가를 얻었다고 판단한 순간 이제 물러난 거죠. 그리고 아직 우변의 백도 확실히 살아있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만약 바둑이 나쁘면 이 돌 잡으러 가도 돼요. 그리고 진짜 김지성 선수가 잡으러 오면은 예를 들어 김지성 선수가 신진서 선수가 잡으러 온다고 치면 네. 아, 이게 살긴 하나 싶을 정도의 돌이거든요. 그 정도인가요? 여섯, 일곱, 근데 오유진 선수가 지금 이대마도 안 잡으러 가는데 이제 우변 백돌 잡으러 갈 확률은 뭐 당연히 0에 가깝고요. 조금 공격하는 신용을 하면서 확실하게 자기 집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할 겁니다. 지금은 아예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가와도 원래는 이렇게 가까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게 겁나는 건데 지금 이쪽 백돌이 걸려 있으니까 뭐 그럴 시간이 없어요. 뭐 이런 데 둬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붙여서 이쪽을 드러내면 이 돌을 잡으면 이 돌은 사는 데는 문제는 없고요. 이 흑돌이 사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칸 뛴 수가
무리수였다는 겁니다. 네, 역시 무리할 생각이 1도 없죠. 이제는 그냥 안전하게 정리하는 것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고요. 이거 두면 살았잖아요. 흙은 뭐 선수로 대충 살려주고 손을 돌려서 이곳을 끊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자리예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못해도 15집 가까이 되는 15집은 되는. 굉장히 크네요. 네, 일단 왜냐면 백이 먼저 두면요, 백이 10집이 더 나요 이쪽이. 근데 흙이 위를 두면은 오히려 흙이 7집이 더 나는 것 같거든요. 이건 17집 이상의 가치, 거의 20집짜리라고 봐야겠네요. 근데 이런 자리를 지금 백은 둘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쪽을 막아서, 그러니까 이곳을 백이 이어도 이곳을 두면 살아 있으니까요. 본란의 여지를 아예 없애네요. 지금은 굉장히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상황을 본다면은 뭔가 오유진 선수가 마지막 자신 있어 할 만한 곳들만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일단 바둑이 두터우니까요. 더구나 집이 없는 상태에서 두터움으로 조금씩 집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보통의 끝내기 상황인데, 지금은 두터움을 가진 오유진 선수가 집이 오히려 더 많은, 그러니까 바둑이 한 번에 좋다는 얘기죠. 뭐 남아있는 곳들로 인해서 백이 역전을 하고 이럴 만한 건 아닌 바둑인가요? 네, 이 바둑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좀 마지막 하나, 백쪽이 유리하게 세줘도 15집 이상 차이 나는. 다섯, 여섯. 반면 10집만 차이 나도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프로 바둑인데요. 지금의 차이는 확실히 많게 느껴지네요. 지금은 네, 너무 많이 차이가 나네요. 지금 당장 돌을 거두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오유진 선수가 시작부터 끝까지 공세로 일관하면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이 네. 참 아이러니한 바둑이 됐고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8대2로 마지막. 지금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둘, 확실히 돌바람은 넷, 조금은 보수적인 것 같아요. 네, 일곱. 다른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더한 차이를 내보였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런 숫자가 무의미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참 신중해요. 저는 1초 만에 뒀을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자 기사들이 대부분 좀 신중하게 착수를 하는 편이죠. 네, 좀 남자 기사들에 보면 좀 더 신중한 것 같아요. 이제 여자 바둑 리그를 진행을 하셨으니까 알잖아요. 뭔가 좀 끝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죠. 네, 좀 더 대체로 신중한 편이고요. 남자 기사들이라고 다 속기판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평균 시간을 좀 세어보면 남자 기사들이 좀 더 빨리 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여자 기사 중에 하나, 속기파 하니까 셋, 강재수 넷, 선수 다섯, 정도밖에 생각이 일곱, 안 나거든요. 이슬아 선수? 글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속기파 기준에 비하면 조금은 많이 낮아요.
남자 기사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네, 속기파에 비하면요. 뭐 박진솔 선수라든가 뭐 신진서 선수라든가 뭐 이 정도 돼야 좀 속기파다 막 이런 느낌 그쵸. 드는데 오늘 김기용 선수도 바둑이 불리한데도 손이 굉장히 빨리 나왔잖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유불리를 떠나서 본인의 스타일 자체가 좀 빠른 템포로 착점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다섯, 여섯, 일곱, 오히려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좀 빠른 템포로 바둑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거는 이제 유불리를 떠나서 본인의 스타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불리하면 조금 더 천천히 나오는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바뀔 정도는 아니에요. 두 선수의 첫 마지막 만남이었는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흐름으로는 오유진 선수의 승리가 유력해지고 있죠. 자, 대단하네요. 어찌됐든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와중에도 바둑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퓨처스리그에서 출발을 3승으로 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뭐 이긴 상대도 다들 탄탄한 상대들이고, 네. 이호승 선수와 최영찬 선수. 네, 최영찬 선수도 굉장히 요새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유진 선수한테 패했고요. 마지막 뭐 이호승 선수 같은 경우에도 둘, 굉장히 속기파로 넷, 굉장히 수익기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선수인데 네. 모두 여덟, 오유진 선수한테 패배를 했어요. 김기용 선수 평소 모습과 다르게 굉장히 처절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은 좀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아무리 요새 들어서 여자 기사들이 굉장히 잘 두기 때문에 그런 풍조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바둑만 놓고 본다면 바둑 실력만 놓고 본다면 그 남자 기사들 더 잘 두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만큼 김기용 선수가 좀 부담감을 좀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둘, 뭐 성 차이를 셋, 배제하고도 일단 나이로도 한참 후배잖아요. 여섯,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지금 부담스러운 불을- 상대인데 초반에 조금 초반이 좀 과했다라고 판단을 네. 하네요. 제가 한중전, 뭐 한일전 아니고는 완봉승이라는 얘기를 잘 쓰기가 조심스러운데 네. 오늘 대국 내용을 본다면 오유진 선수의 완승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 바둑 같은 경우에는 역시 완승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백이 승기를 잡을 만한 상황은 없었거든요. 확실히 저 부분에 대한 김기용 선수의 좀 후회가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진행이 돼도 여전히 좀 하기 편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그 전으로 더 돌려서 보는 게 좋을까요? 근데 초반의 모양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확실히 오유진 선수가 좀 더 연구가 돼 있었습니다. 초반 연구를 통해서 나온 형태로 좋은 흐름을 잡고 그 흐름을 쭉 이어가는 진행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어가는 과정이 오유진 선수의 평소 스타일과 다르게 공격이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퓨처스리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1승 1패보다는 본인의 그 기량 향상이 더 중요한 게 퓨처스리그인데요. 오유진 선수는 본인의 어울리지 않는 색으로 좀 승리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완벽하다고는 말하기가 어렵지만 확실히 자신의 색깔을 다시 찾아가고 있는 오유진 선수입니다. 네, 장고대국 두 판을 남겨놓고 속기대국 먼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유진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고요. 정관장 황진단에서 1대 0으로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SK 앵크린 팀 아직 장고대국 두 판이 남아있죠. 바로 옆에서는 박상진 선수와 이원도 선수가 대국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대국장이 조금 쌀쌀한가요? 박상진 선수가 외투를 입었는데요. 에어컨을 좀 틀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좀 쌀쌀하게 느낄 수도 있고요. 네. 좀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단 제한 시간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박상진 선수가 시간이 좀 더 많이 남아있네요. 손이 정말 빠른가 봅니다. 이 정도면 뭐 아주 빠른 것 같지도 아니죠. 아직 이현- 17분이 남아있는데요. 이현도 선수가 장고파에 속한다는 걸 생각을 하면 적당히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둑만 놓고 본다면 지금 흑이 이쪽을 침투한 것 같아요. 지금 흑이 이쪽 5점을 잡으면서 실리적으로는 좀 앞서는 것 같고요. 이 공격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 바둑의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백돌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쪽을 뭐 젖혀서 잡으러 가는 것은 이곳을 찔렀을 때 이 2점이 잡히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공격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40집, 집은 흙이 많겠네요. 한 60집가량의 흙집이 완성이 돼 있고요. 이 바둑은 확실히 흙이 좀 편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 2점을 잡으러 간다는 생각은 평소에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쉽게 살려주면 흙집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잡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잡거나 잡는 거에 준할 정도로 좀 공세를 펼쳐야 될 것 같은데 이 바둑은 확실히 좀 흙이 편해 보입니다. 네, 변수가 있다면 역시 이현도 선수가 초읽기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1분 초읽기긴 하지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초읽기를 잘 운영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장고파 기사라고 하니까요. 이 네. 촐기가 좀 더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현도 선수요. 네. 그게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오히려 장고파 기사들이 초읽기에서 더 잘 둬요. 왜냐하면 초읽기에 더 익숙하거든요. 초기파 자주 물려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읽기를 잘 안 물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초읽기 상황이 좀 당황스럽죠. 실제로 가장 유명한 장고파 기사라면 역시 조치은 구단을 꼽을 수밖에 없는데 네. 조치은 구단이 속기전 우승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어. 반대로 초읽기 상황에서 두는 걸 더 잘 두는 겁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속기파 기사가 이 촐기 상황도 더 잘 대처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익숙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뭐 요즘 들어서는 사실 대부분의 기장이 속기다 보니까 뭐 속기파와 장고파의 기준이 조금은 모호한 건 사실인데요. 크게 쉬워가네요. 일단 지금은 뭐 어떻게든 이 공격을 해서 결과를 얻어내지 않으면 이 바둑은 어렵습니다. 지분은 확실히 흑이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일감이긴 한데 이 정도 일단 크게 잘 됐다고 볼 수는 없는 진행이거든요. 이 정도라면 아마 이런 걸 조금 박상진 선수가 보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나저나 정관장 황진단 팀 사실은 바둑 리거 팀도 굉장히 강한 팀이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작년도 여섯. 그렇고 이렇게 작년도 우승팀으로서 정말 좋은 팀이거든요. 근데 퓨처스 리거 선수들도 너무 좋아요. 지금 오이진 선수가 3승을 한다면은 지금 개인 승수가 6승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네, 일단은 그것도 그렇고 지금 흐름도 이현도 선수도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송규상 선수가 김누리 선수에게는 글쎄요 좀 우세하다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뭐 둘 중 한 판은 좀 정관장이 이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관장 황진단의 3라운드 승리를 예상하시는 건가요? 오유진 선수가 이겼으니까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일단 오유진 선수와 김기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김기용 선수가 우세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거를 오히려 오유진 선수가 먼저 이겨냈기 때문에 뭐 열이면 열 대부분 다 마지막 정관장의 승리를 유력하게 볼 것 같긴 한데요. 셋, 넷, 그래도 뭐 바둑판이라는 게 여섯, 끝나봐야 알기 때문에 일곱, 여덟, 일단 이돌의 공격이 이번 라운드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현도 선수는 가볍게 처리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곳을 하나 붙여놓고요. 백이 이곳을 넣는다면 이런 식으로 뛰어나갈 것 같아요. 두 점을 잡혀도 이 한 점을 살려나왔고 이쪽도 약간 활용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면은 백이 이쪽을 키워야 되는데 이 자리가 또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백이 우변을 키워도 좀 부족한 건가요? 그좀 백집도 많이 나서 그래도 흙이 조금은 좋을 것 같아요. 많이는 차이가 나는 바둑은 아니네요. 백집도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흙이 두터워 보이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거든요. 무리해서 살리기보다는 좀 더 쉽게 사계를 하려는 게 이제 이현도 선수의 계획인 것 같고요. 박상진 선수는 아직 생각 시간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큰 자산이죠.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이 판을 끌고 나가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박상진 선수는 그곳을 흙이 오게 되면 너무 탄력이 생겨서 더 이상 공격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곳을 늘어서 투점을 잡는 바꿔치기를 어느 정도 동의한 느낌입니다. 작수를 끝내고 잠시 자리를 비웠고요. 이현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이제 나이가 동갑이다 보니까 같이 연구생 생활도 오래 했었고 프로 이후도 좀 뭐 가깝게 지내는 사이인데요. 같이 대국도 많이 하셨겠어요? 시합에서는 만난 기억이 거의 없고요. 첫 바둑리그 때 같은 팀이었던 건 기억이 납니다. 네, 이제 이현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둑에 대한 열정도 있고요. 참 꾸준히 뭔가를 하는 좀 진득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 출신 도장에서도 꽤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있고 아직도 변함없이 공부를 해서 뭔가 안조영 구단의 젊은 버전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굉장히 학구파 기사라고 볼 수 있고요. 참 성실한 선수라고 판단이 됩니다. 바둑 자체도 그렇게 뭐 재기발랄하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참 차분하면서도 진득하게 하나하나 조금씩 점진해 나가는 참 노력의 그런 표본 같은 바둑을 두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박상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느낌이라면 좀 이현도 선수는 좀 진득한 느낌이 사실 어릴 때부터 좀 있었어요. 묵묵히 뭔가 자신의 예. 바둑을 두어가는. 그러니까 돌을 닦는 느낌에 가까운 그런 마지막 차분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성격도 굉장히 온화해서 저는 제 기억 속에서 이현도 선수가 화내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덟, 아홉, 참 제 진국이라는 표현이 참 어울리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만큼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도 퓨처스부터 다시 시작해서 퓨처스 다 승왕이 됐었는데 또 묘하게도 또 선수 선발이 안 됐어요. 그러게요. 지난해 13승 3패를 기록했는데요. 네, 좀 팀이 하나 줄어든 탓도 있고 선발전이 좀 확대된 경우도 있어서 좀 이현도 선수가 선발전으로 다시 나오게 됐었는데 또 선발전에 또 잘 이겨내면서 다시 또
본인 자리 같은 자리로 돌아왔고요. 네. 참 올해도 뭐 퓨처스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워낙 정관장 황진단의 주전 선수들이 강하다 보니까 바둑리그에서 자주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오희준 선수가 뭐 이미 3승을 네. 완성시켰고요. 네, 오유진 선수도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바둑리거 선수들을 빼려면은 바둑리그에서 좀 져야 되는데 사실은 한성주, 박진솔 이 선수들이 워낙 성적이 좋거든요. 리그에서 워낙 잘해버리니까요. 네, 그래서 뭐 리그의 기회는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세계대회 일정이나 네, 이제- 갑조리그 일정이나 이렇게. 근데 이제 또 공교롭게도 세계 대회에서 일단 신재선 선수를 제외하고 나면은 그렇게 막 바쁜 일정은 아니거든요. 다들 왜냐하면 또 세계 대회 예선전 하면 또 휴식기가 있고 삼성화재 본선에 지금 박진솔 선수가 올라가는지는 네, 그런 부분도 그날도 또 휴식기가 있으니까 어차피 네 그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을조 리그도 이제 아무도 참가를 안 해서 이미 지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진짜 김명훈 선수가 갑조리가 겹쳐야 되는데 신지서 선수나 그런 경우도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선수들도 그런 걸 좀 보면서 출전을 하거든요. 네. 중국 갑조리그 같은 경우에도 용병 선수의 출전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26라운드 중에 13판밖에 참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용병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조리거로 뛰고 있는 한국 선수들은 본인들의 리그가 겹치지 않는 날짜로 나가는 것을 이제 팀과 상의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제 결장 거의 확률은 거의 자리가- 없죠. 그냥 내년에는 바둑리그 팀이 좀 많이 늘어서 이 퓨처스 리그에서 좀 잘한 선수들이 많이 뽑혀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사실은 가장 긍정적인 변화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퓨처스 리그 바둑 한 판 한 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본인 스스로의 기량이 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올해 설령 퓨처스 리거라고 해도 성적이 좋아지고 실력이 는다면은 누구라도 데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박하민 선수나 박건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퓨처스 리거였지만 기량 자체가 상승됐다고 판단을 하니까 바둑 리거로 선발이 됐고 실제로 박하민 선수는 이세돌 선수와 김지석 선수를 이기면서 초반에 굉장한 물가 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기본적으로는 역시 이 퓨처스 리그를 통해서 기량 발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뭐 기량만 올라간다면야 어느 대회에서도 빛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건 너무나 이제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특히 박상진 선수 같이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기회라고 봐야죠. 사실은 이런 방송 대회를 자주 둘 수 있는 여건은 아닌데 이런 방송 대회도 두고 또 퓨처스 리거 선수도 굉장히 쟁쟁하잖아요. 이 선수들과 공식 대구 10판을 넘게 한다는 것은 큰 자산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매주 꾸준히 둔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게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항상 시합에 대한 준비를 잊지 않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박상진 선수 쪽을 얘기가 넘어가면은 그 정관장 황진단에 비하면 SK 앵크린의 주전 라인업은 조금은 빈틈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건 SK 앵크린이 약해서가 아니라 정관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요. 네, 상대적으로 조금 차이가 조금은 있는데 그래도 또 박민규 선수가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SK 앵크린도 쉽지 않나요? 네, 주전들을 제외하고 참가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벌써 퓨처스 리그의 그 바둑 리그에 2번 출전을 한 선수도 있었던 걸로 제가 봤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미 을조 리그 일정이 겹치면서 주전 선수가 2번 연속 빠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 경우에 좀 대체를 했던 것 같고 이번에 김세동 선수가 나오면서 김세동 선수랑 정서준 선수 그러니까 킥스 팀이 조금 퓨처스 라인업을 좀 더 자주 기용하는 느낌이 들어요. 보통은 초반부터는 주전 선수들을 빼지는 않는데 킥스 팀 같은 경우에는 퓨처스 리그 선수들의 좀 컨디션이 좀 올라왔다고 판단을 했는지 네.
좀 조기에 많은 출전을 시키고 있고요. 킥스 팀의 김형환 선수가 조금 섭섭하겠는데요. 약간 뭐 그럴 자신만 빼놓고 너무 수도 바둑 있음. 리그를 자주 가서요. 근데 뭐 더 섭섭한 선수들은 주전 선수에서 밀린 선수들이겠죠. 아직 많은 대국수가 없는 상태에서 빠졌기 때문에 네. 좀 마음의 상처가 됐을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어쨌든 출전권은 감독의 권한이니까요. 감독이 가장 좋은 선수, 내가 지금 이길 수 있는 선수를 선택해서 출전을 시키는 것이고요. 다섯,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감독도 같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요. 본인 선수들 스스로의 컨디션을 올려서 좀 시위 아닌 시위를 좀 해야겠죠. 이렇게 잘 이기는데 왜 네. 안 내보내주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다른 기전에서 굉장히 성적이 좋다면 내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팬분들이 먼저 말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선수 이렇게 잘 두는데. 왜 안 나오느냐.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말하는 사이에 약간 갇힌 형태 아닌가요? 박성희 선수가 잡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현도 선수가 지금 2점까지 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덮어갔어요. 제 눈에는 일단 이런 식으로 두면 사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두고 마지막 하나, 진짜 이렇게 둘, 말 그대로 두 집만 내고 살 수는 있겠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두 집만 내고 살 수만 있다면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바깥쪽이 이렇게 두터워져도 근데 이쪽에 흙이 이미 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집이 나기는 어렵습니다. 견제가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우하는 집이 무너진 거잖아요. 살 수만 있다면 흙이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주변이 좀 두터워진다고 해도요. 다만 박상진 선수가 자세를 고쳤는 느낌이 칼을 뽑겠다는 느낌 같아서 비장해 보여요. 약간 서늘한 느낌도 드는데요. 또 박상진 선수의 장점이 수읽기라고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 무서워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흙이 이곳을 나중에 뒀을 때, 집을 내면서 이쪽을 집을 낼 때 하나, 나중에 이곳을 또 젖히면 한 집이 날 수가 있거든요. 다섯, 그래서 죽는 거는 잘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근데 거길 또 밀어갔어요. 이렇게 잡으러 올 테면 잡으러 와봐라. 그러니까 이현도 선수는 이렇게 잡으러 오는 건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삐져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현도 선수는 지금 정말 약간 욕심 같기도 한데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고요. 그럼 아까보다 좀 더 많이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잡으러 오면 제쳐서 살겠다. 여기는 묘하게 한 집이 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눈목자를 둔다면 이곳을 회돌이가 선수이기 때문에 돌려놓고 이런 식으로 두면은 한 집이 나죠.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이현도 선수는 이렇게 살리고 싶은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정말 살기만 하면 된다 이거네요. 넷, 다섯, 뭐 근데 그런 바둑이기도 하고요. 일곱, 여덟, 박상진 선수가 젖혔다는 얘기는 잡으러 갈 생각은 조금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는 판단의 문제거든요. 근데 제 느낌은 이렇게 살려주면은 집이 좀 백이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집이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일단 흙집이 워낙 짭짤하게 두텁게 나 있어서 흙이 60집, 그러니까 확실히 60집이 확정가라고 봐야 되는데 중앙도 흙이 좀 두터운 기색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박성진 선수는 집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둘 중 하나 어느 쪽 선택하라고 하면 지금은 흙을 선택할 것 같아요. 흙이 조금이라도 괜찮은 바둑으로 보입니다. 확정가가 일단은 든든해서요. 네, 일단은 확정가도 확정가지만 이 판에 흙의 두터움이 없지 않기 때문에 100만 노골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왼쪽에도 백이 약간 탄탄한 모양이라면 중앙 쪽에 커다란 집이 큰 집이 날 수가 있죠. 아, 네. 하지만 지금은 흙의 세력이 오히려 견제하는 역할이 돼서 본인 흙이 그 세력으로 집이 나지는 않을지언정 상대 집을 방해할 수는 있거든요. 백이 세력을 쌓아도 이 서로의 마지막. 세력이 마주보는 형태라 셋, 넷, 서로 집을 만들기는 좀 어렵겠어요. 일곱, 네,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흙이 좀 편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좀 흙이 좀 편해 보이기는 해요. 일단 그곳은 선수 교환이 되죠. 그래놓고 일단 백은 상변 쪽으로 벌리는 자리가 너무 커서 네. 그곳을 일단 가기는 해야 돼요. 상변마저 흙이 간다면 흙집은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상변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럼 마지막 큰 자리인 상변도 백이 갖겠다. 흙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나요? 뭐 일단 일감은 중앙을 이런 쪽으로 견제하는 것이 일감이긴 한데요. 또 너무 느슨하게 처리하다 보면 백집도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만 중앙 쪽으로 서서히 견제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곳을 한번 응수타진 이쪽을 한번 때에 따라서 하나 끊어두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받아주면 집으로 득인데 지금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이쪽을 끝내기 할 때 약간 득이죠. 네, 지금 백이 이곳을 안 두고 뭐 이런 쪽으로 뒀다가는 이쪽 끊어서 큰일 납니다. 한 점을 마지막. 늘 수가 없어요. 둘, 셋, 넷, 이거는 바로 축이죠. 이쪽으로 축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언제든지 흙은 끊어서 물어볼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현도 선수는 한 줄 더 이제 세력이 있으니까 네. 끊어지지 않는다. 뭐 한 줄 더 가능만 하다면 훨씬 좋습니다. 끊어지면은 끊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끊으러 왔을 때 대처가 된다라는 얘기 같은데요. 묘한 곳을 끊어갑니다. 이곳으로 끊으면 나중에 백돌이 이쪽을 살리는 수가 생겨서 약간 이득이다. 그런 의미로 물어본 것 같고요. 그렇다면 흙이 집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쪽으로 있는 게 약간 정수 같긴 해요. 어차피 이어도 이곳은 넘어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곳을 두면은 넘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건 뭐 큰 이득은 아닌데 묘한 타임에 물어보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역시 이현도 선수도 그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아직
이 판은 빈 공간이 많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내용이 좀 단조로워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서로 대마 사냥이 없으면서 제가 기대했던 느낌의 바둑은 아닌데요. 오늘 제 예측은 아예 반대로 흐름이 진행되네요. 전 이 바둑이 조금 더 난타전의 전투적일 양상이 될 거라고. 거라고 봤고요. 오유진 선수와 김기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전투가 벌어지더라도 주도하는 쪽은 김기용 선수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양상이 다르네요. 이국이 좀 더 침착하고 차분한 흐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현도 선수 스타일이긴 해요. 이 부분은. 네, 어쨌든 미세질 모양새를 갖추고 있네요. 오늘도 열심히 형세 분석을 하시는 건가요? 제발 좀, 네, 오늘은 좀 그렇지 않기를 기대했건만 역시 또 친구분이 네, 도와주시네요. 제 친구들은 저를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제 동갑내기 친구들은 굉장히 저를 머리 아프게 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 동갑내기 기사분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너무 많아서 이제 손으로 세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일단 뭐 대표적으로는 강동현 구단, 김지석 구단이 있을 테고요. 89년생 기사인 네, 거죠. 두 선수를 비롯해서 일단 지금 뭐 두 분의 이현도 선수도 있고 이춘규 선수도 있고요. 뭐 김세동 선수도 있고 지금 뭐 군대에 있는 박승환 선수도 있고 뭐 말을 들씀드리기엔 너무 많아서 퓨처스 리그에만 하더라도 몇 명 있는 거 아닌가요? 퓨처스 리그에는 생각보다 없네요. 아까 진시영 선수가 있고요. 이춘규 선수, 진시영 선수, 김세동 선수 그 정도가 이현도 선수 정도가 이제 동갑인 것 같고요. 네. 의외로 퓨처스 리그엔 별로 없네요. 그러네요. 89년생이 전체 프로기사 중에 가장 많은 프로기사들이 몰려있는 해거든요. 다만 여자 기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제 뭐 김윤영 선수가 있긴 하고요. 그리고 여자 기사는 한 분인가요? 아니요. 조현우 프로기사랑 아, 뭐 최동은 그리고 뭐 고주현 이 정도 4명 정도 전체 비율에 비하면 좀 적은 숫자예요. 그러네요. 근데 여자 기사와 남자 기사의 성비를 본다면은 어떤 해를 봐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하네요. 왜냐면 지금 350명 정도인데 여자 기사가 한 50명. 비율상으로 딱 맞네요. 딱 맞는 비율. 정확히. 네. 그만큼 남자 기사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네. 그러네요. 근데 그 성비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좀 다른 부분이 이제 여자 입단자가 나온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 연배가 이제 75년생 이전 여자 기사가 거의 없거든요. 이제 조영숙 사모님을 제외하고는 아예 없다 보니까 위쪽 사모님 나이 연배를 비교해 보면은 거기는 아예 비율 자체가 100%다 보니까 그러네요. 밑에서 그 정도 비율이면은 조금은 남자 비율이 더 많은 그 정도가 되겠네요. 참 계산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거 숫자 세는 건 열심히 세네요. 네, 이제 또 열심히 집도 세셔야 되기 때문에 워밍업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뭐 박상진 선수가 승부수를 날릴 수도 있으니까요. 은근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시원한 아까 김기용 선수와 오유진 선수 같은 이런 접전 좀 이렇게 그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많이 두고요. 본인이 또 네. 스타일이 많이 제가 죽여서 그렇지 일단은 자신의 돌을 네. 버리는 게 아니라 죽일 때가 많아서 문제지 버릴 수만 있으면 제일 좋거든요. 원래 돌 버리는 게 가장 어렵다고. 네, 버리러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죽었더라고요. 오늘 내용을 한번 기대해 보이시죠. 근데 이현도 선수가 하도 차분하게 앉아 있어서 그쪽으로 안 흐를 것 같아요. 일단 중앙으로 차분하게 늘어둔 수는 굉장히 두텁습니다. 일단 중앙 쪽에도 약간의 흑집도 기대할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박상진 선수가 약간씩 고개를 갸웃하는 것은 그래도 좀 본인의 바둑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리액션을 보이거든요. 네, 그 선수 교환도 사실은 좀 아껴두고 싶은데 혹시 반대로 둘까봐 좀 빨리 결정하는 느낌도 있어요. 왜 아껴두나요? 나중에는
혹시 이쪽을 이어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이 교환이 돼 있으면 흑이 아낌없이 이쪽으로 단수를 치거든요. 아까 안 돼 있을 때는 여기를 이었을 때 이쪽을 끝내게 하는 차이 때문에 조금은 보류하고 싶었는데 아마 박상진 선수 생각은 이쪽을 흑이 먼저 두게 되면 못 살아 있으니까 좀 그 돌이 좀 신경 써서 먼저 결정을 한 것 같기는 한데요. 글쎄요, 이런 부분도 흑한테 보이지 않는 자산이거든요. 확실히 조금이라도 흑이 편해 보이는 흐름은 맞습니다. 다만 이현도 선수가 이것까지 붙여놨다면 조금 더 괴로웠을 수도 있겠네요. 이것으로 이곳이 후수한 집은 만들어졌거든요. 흑이 만약에 교환이 돼 있다면 이 대만은 여기는 집이 없죠. 이쪽이 선수가 당장 죽을 말은 아닙니다만 좀 신경은 쓰이죠. 그래서 박상진 선수가 좀 중앙 쪽에 두기 전에 앞서서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으니까 미리 본인의 약점을 좀 단단히 지켜뒀습니다. 중앙으로 밀어가는 것은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나중에는 이것이 교환이 먼저 돼 있으면요. 밀 때 틀어 막잖아요. 지금은 이곳을 단수 칠 때 이쪽 회돌이를 먼저 둘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흑은 늘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상으로 중앙에 조금 약점을 만든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된 이런 흐름이라면 중앙 쪽에 백집도 기대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게 서로 집이 중앙엔 없을 것 같은데요. 불길한 예감이 족중할 것 같아요. 굉장히 미세한 바둑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인가요? 네, 오늘도 열심히 부지런히 세알해야 되는 하루에 한 판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국도 미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 무서운 소리는 네, 1절만 해주시는 게 감사할 것 같고요. 이국은 이렇게 잔잔한 후반인데 혹시 일국 장고바둑은 치열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약간 치열한 냄새는 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 바둑 보면서 일국도 같이 볼 수 있잖아요. 저희는 세 판을 동시에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그 바둑으로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노릴 선수와 송규상 선수의 대국은 지금이 심각해지려고 하나요? 승부처의 분위기가 좀 들거든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뭔가 자세히 살펴봐야 알겠지만 네. 얼핏 보기에는 약간 그래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박상진 선수와 이원도 선수의 대국은 큰 부딪힘 없이 잔잔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느낌은 반집 승부의 느낌이 벌써부터 싸늘하게 들어오는데요. 중앙의 경계선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잔잔한 흐름이 또 대국자들도 좀 에너지 소비가 많을 것 같은데요. 머리 아프죠. 정말 마지막 오히려 한 줄 한 줄 한 번 둘, 판단에 따라서 이 바둑이 네.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다섯, 정말 여섯, 힘든 판단을 이어가야 됩니다. 여덟. 이제 나와 끊는 수를 결행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박상진 선수도 계속 중앙 틀어막는 거 보류했던 것이 나중에는 이쪽을 둬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중앙 쪽으로 길을 열어주고 저 넘어가는 끝내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끊어놓으면 그게 좀 없어집니다. 여전히 남아있는군요. 끊어지는 거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중앙 쪽으로 나가려는 게 박상진 선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굳이 서둘러 해놓을 필요는 없는 거죠. 중앙 쪽을. 네. 자, 언제든지 변신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형태들을 결정 안 하려고 하는데요.
이원도 선수와 박상진 선수의 대국은 좀 더 미세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두 선수의 대국은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한 번 더 정밀 개가를 해보겠고요. 자, 1국 장고대국의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졌습니다. SK 앵크린의 김누리 선수와 정관장 황진단의 송규상 선수입니다. 일단 두 선수가 앉아있는 자세만 봐도 좀 앞으로 당겨져 앉아 있죠. 네. 지금 굉장히 깊은 술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송규상 선수는 6분이 남아 있는데요. 역시 김누리 선수가 조금 더 시간을 소모하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송규상 선수가 남았네요. 지금 송규상 선수가 지금 단수를 쳤어요. 이쪽으로 단수 치는 거는 거의 극히 드문 장면인데요. 그 얘기는 이렇게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끊을 때 단수 쳐서 쭉 돌파하겠다는 건가요? 이 대마가 살아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겠다. 여섯.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일단 얼핏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그래도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연결이 되는데 이쪽은 괜찮나 모르겠네요. 상변이 이것도 좀 복잡해 보이고요. 일단 상황이 판단을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백집 같은 경우에는 한 50집 가량 뜬 일단 집만 놓고 보면 백이 조금이라도 유리해요. 셋, 백이 정말 넷, 덤으로 조금 남기는 정도인데 이 네. 공격에서 뭔가 결과를 흑도 얻어야 되고요. 백은 다 버텨내기만 하면은 조금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흑이 이렇게까지 단수 방향을 두어가는 거군요. 네, 좀 극단적인 승부를 걸어간 것이 그냥 후반부로 가면 좋은 게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진익은 백도 좀 떨릴 것 같아요. 백도 흑도 가슴이 많이 두근대는 승부죠. 제 마음도 같이 두근대는 그런 승부인데요. 이런 바둑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해요. 김누리 선수가 집으로 조금은 앞서 나가는 가운데 이 중앙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SK 앵크린과 정관장 황진단의 3라운드 4경기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정관장 황진단과 SK 앵크린이 만났습니다. 셋, 송규상 선수와 김누리 선수의 대국. 여섯, 일곱, 여덟. 중앙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일단 중앙을 흑이 하나 단수를 안 치고 그냥 이은 것은 이었을 때 언제든지 선수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해둔 것이고요. 일단 백이 붙여간 것은 아래쪽에서 집 모양이 날 수 있느냐고 확인을 하러 간 수예요. 근데 흑이 이것을 단수 치면은 또 두 집은 안 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것이 선수가 아니에요. 이곳은 뭐 이런 식으로 둬도 이걸 잡을 때 다시 단수 쳐서 집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송규상 선수의 손길은 아예 여기까지 웅크리겠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둘 때 이곳을 둬서 진짜 잡겠다는 거네요. 근데 연결이 진짜 안 되는 모양인지는
더 봐야겠죠? 이런 정도로 잡으러 갈 때는 100% 끊어지는 거 봤을 때 두는 거거든요. 아, 확신이 없으면은 두기 힘든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의 득을 볼 확신, 그러니까 지금 정말 확신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송규성 선수의 결단력이 굉장히 단호하네요. 일단 백 입장에서 안에 살 수만 있다면은 이쪽에 정말 상처가 안 나기 때문에 너무 둘, 긍정적인 변화인데요. 넷, 결국은 이쪽을 작점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곱, 이곳에서 두 집이 나기는 힘들거든요. 또 조금 이곳을 뒀을 때 이곳을 좀 치받아서 좀 귀찮게는 할 수 있겠네요. 아, 그것도 싫다. 아예 이쪽 뒷맛은 상관없고 아예 이곳에서 결판을 내겠다가 송규선 선수가 굉장히 과감하네요. 이렇게 되니까 백집은 없습니다. 연결해야 돼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송규성 선수가 팀원들은 조금 그래도 이현도 선수나 오유진 선수는 좀 더 신중하고 좀 차분한 편에 속하는데 송규성 선수는 굉장히 단호하게 망설임 없이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송규성 선수는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화재의 예선 결승에서 좀 아쉽게 패했는데요. 네. 하나, 좀 그 과정에서 난적들을 많이 이겼기 때문에 넷, 기본적으로 컨디션 자체는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일곱, 자신감도 좀 붙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제가 송규성 선수랑 봤었는데요. 아, 어제요? 네, 어제도 봤었는데 얼굴이 좀 어두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래서 아, 패배를 좀 금방 털어내는 좀 긍정적인 성격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 큰 승부를 지고 나면 좀 많이 답답할 수도 있는데 특히 이 예선 결승전에서 지면은 그렇게 충격이 크다고들 하더라고요. 아, 네, 저도 예. 저는 왜 안 컸죠? 상대가 너무 세서 그랬나요? 아, 그냥 받아들이신 네, 건가요? 그래도 제가 그때 저루양 구단을 뒀던 것 같은데 아, 아팠겠죠? 기억이 안 나는 거지. 너무 아파서 잊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예선 결승에 질 바에는 차라리 첫 판에 지는 게 낫다라는 얘기도 다들 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첫 판에 지셨는데요, 이번에도. 이렇게 또 자학으로. 네, 뭐 증은 증거니까요. 자학이 아니라 이제 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음에는 잘 하시면 되죠. 네, 다음 내일 농심배도 나가시죠. 네, 다음 내일인데요. 내일은 또 첫 판에 이길 수 있을지 좀 저도 궁금해지네요. 잘 하실 겁니다. 네, 뭐 네. 응원을 받아서 좀 잘 네. 했으면 좋겠고요. 화이팅 하세요. 또 이제 송규상 선수가 또 이제 밀고 들어가는 와중에 네. 젖혀 있는 건 선수예요. 이곳을 만약에 손을 빼게 되면요. 얼핏 보기에는 이 한 점이 안 잡히지만 여기서 2패를 들어간 다음에 굴복이 되면 여기를 오, 둬서 다 5공으로 잡네요. 잡혀요. 그러니까 백도 이곳을 받아야 돼요. 받는 걸 모를 리는 없고요. 지금 생각하는 건 역시 중앙 쪽에 변하겠죠. 네, 송규상 선수도 참 빨리 두네요. 보면 약간 속기파 기사인 것 같아요. 그쵸? 굳이 나누자면. 그런 거로 보여져요. 일단 팀에서는 좀 유일하게 좀 다른 색깔이에요. 이현도 선수는 누가 봐도 장고파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또 연달아서 두 선수를 보게 되니까 확연히 눈에 보입니다. 잠깐 그 사이에 이제 2국이 얼마나 진행됐나 봤는데 별반 차이가 없어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결국 미세한 바둑. 네, 제가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이현도 선수한테 제가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뭐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코브 쳐서 끊어가나요? 혹시
속기파답게 뭔가 굉장히 재기발랄하게 두고 네, 있어요. 번쩍이는 수인데요. 그러니까 백이 전체가 끊어지지 않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려내고요. 이렇게 젖혀도 어차피 이쪽 끊어지는 거와 이쪽 끊어지는 약점이 있는데 송규상 선수 생각 이쪽을 잇고요. 이쪽을 끊어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쪽을 붙여서 상변 쪽을 무너뜨리겠다가 송규상 선수의 계획인 것 같아요. 뭐 확실히 된다는 보장은 좀 없어 보이긴 하네요. 생각보다. 이렇게까지 손해보고 여기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은 그 바둑은 100쪽을 기울 수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일단 지금 셋, 김누리 선수의 선택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잡아야 돼요. 왜냐면은 이런 데 나갔다가는 이렇게 두고요. 흑돌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백이 이곳을 뒀을 때 이곳을 나오면서 아주 난리가 납니다. 이쪽 나왔다가는 이쪽을 나오면 이쪽을 단수를 단수가 쳐서 되고 양쪽이 맛보기가 늦죠. 그러니까 지금 백은 어쩔 수 없이 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당연한 수였고요. 지금도 여전히 백은 끊는 한 수입니다. 이것을 끊지 않을 재간은 없고요. 근데 송창 선수 손길이 정말 네. 빠른데요. 자신만만한데요. 이미 수를 다 읽은 사람처럼 손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이것을 이을 때 이쪽을 두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한데요. 근데 이쪽을 두지는 일단 뭔가가 보여서 지금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냥 다음 수를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일단은 상변의 순회로 가는 흐름은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식으로 수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가요? 마지막 근데 하나. 이쪽을 둘, 셋, 넷, 읽고 이쪽 있죠. 그러니까 이쪽을 단수 쳐서 끊어지면은 이쪽으로 순회로 가는 건 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백이 여기까지 두는 건 너무 당연한데 여기서 흑이 별다른 수가 없다면 백이 좋습니다. 순회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붙여서 뭐가 안 되면은 흑이 좋은 형태는 절대 아니고요. 근데 집 차이가 지금도 몇 집 안 나기 때문에 꼭 큰 수를 내지 않아도 등만 봐도 흑이 충분한 형세가 될 수 있어요. 조금만 이득을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저의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곳을 끼우면은 진짜 별거 없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적어도 이 정도 이득으로는 이 정도라면 흑이 이겼다고 보기 힘듭니다. 하나, 이거는 또 집을 세봐야 돼요. 넷, 다섯, 네, 여섯, 일곱, 여기서 준비된 수가 있나요? 이걸로 그냥 이겼다는 얘기인가요? 정말 조금만 이득을 보겠다는 거네요. 이 정도면 거의 이득을 안 봐도 어차피 내가 이겼다 약간 이 느낌에 가깝거든요. 그냥 정리하는 느낌인 거죠? 네, 지금 정리입니다. 이걸로도 흙이 두터워서
여기는 원래 바둑이 백이 나빴다는 얘긴데요. 백이 한 56집 정도. 설마 이 바둑도? 마지막 하나, 이 바둑마저도 약간 미세한 냄새가 나는데. 근데 그래도 네, 그쪽 끊는 것은 타이밍이 좋습니다. 나중에는 혹시 이쪽으로 받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이쪽 받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 받는 게 득이 없는 거죠. 이렇게 나가다가는 아예 오히려 수가 나고요. 지금은 아마 이쪽으로 잡을 겁니다. 잡고 그 다음에 때려내고 이때는 칠 수 있겠네요. 근데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송규상 선수가 너무 당당하게 둬서 그게 65집 정도. 65집이요. 네. 흑이 확실히 이겼네요. 그러니까 흑이 이겼네요. 100도 55인데 이것을 받아야 55거든요. 근데 흑이 먼저 두는 차이 10집. 이거는 확실히 흑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송규상 선수가 이쪽을 정리한 것은 보니까 뭘 잡으러 간다기보다는 이 바둑을 좀 정리를 하는 게 목적을 뒀던 것 같아요. 이걸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니까 그냥 별다른 수 잃지 않고 그냥 마무리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송규상 선수가 승리를 거둘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둔 이유가 있었네요. 네, 계산이 끝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앙 백집이 아무렇게만 안 나게만 하는 조건으로 바둑을 정리했고요. 그걸로도 이겼다는 것은 기존 전투에서 흑이 좋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백이 이 승부를 뒤집기 위해 해볼 만한 곳은 없는 건가요? 이 바둑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판이 정리가 너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송규상 선수가 유도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럼 끝내기로 인한 집 추격도 어려운 건가요? 뭐 약간의 차이는 줄어들 수 있겠죠. 송규상 선수도 좋은 만큼 좀 쉽게 처리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역전에 이를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중앙부터 단수 치고 막 차단해 가려 했을 때에는 뭔가를 잡아내거나 하려는 줄 알았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그냥 뭐랄까요? 큰 그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일단 이쪽으로 크게 나가는 척하지만 현실은 계산으로 언제든지 돌 수 있는 생각. 좋은 운영을 하고 있네요. 인공지능의 승부 예측 75대 25입니다. 딱 그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집히기 힘든 차이 그런 느낌이네요. 정관장 황진단 팀이 참 빈틈이 없네요. 다 오유진 선수도 3승이지만 송규상 선수 2판을 이기면 3승이거든요. 네, 맞아요. 마지막 두 선수 하나, 둘 다 98년생인데 참 출발이 산뜻합니다. 다섯, 여섯, 송규상 선수는 1라운드에서는 조인선 선수, 2라운드에서는 김현천 선수를 꺾었습니다. 뒤에 보면 본인보다 선배 기사들을 하나하나씩 이겨나가는 느낌이네요. 김노리 선수도 좀 더 선배인데 입단 연도는 6년이나 차이 나네요. 꽤 선배네요. 꽤 선배인데 오늘은 정말 송규상 선수가 잘 밀어붙여서 정리하는 그런 흐름에서 김누리 선수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누리 선수가 전역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실전 감각을 찾는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저도 갔다 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아는데요. 몇 달 되셨죠? 제가 이제 한 9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말하고 보니까 벌써 9개월인가 싶기도 하고. 꽤 되신 것 같은데. 근데 처음에 이제 바둑적인 감각이 굉장히 돌아오지 않아서 조금
특히 또 인공지능이 또 그 사이에 발전이 되기도 했고 네.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는 바둑에 대한 감정을 다시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어서 좀 깜깜한 느낌이었는데요. 아마 지금 김누리 선수가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 굉장히 바둑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왜 이렇게 바둑이 잘 뜻대로 되지 적응이 않을까. 안 되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네, 좀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또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일단 초반에 출발이 좋지 않아도 크게 개의치 말고 좀 본인의 그 감각을 찾는 데 좀 집중을 하면 후반부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직 3라운드거든요. 네, 아직은 초반이죠. 충분히 초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 판 한 판에 너무 개의치 않았으면 합니다. 김누리 선수는 확실히 이 자신의 바둑을 되찾아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군복무 직후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좀 실전 감각을 찾는데 좀 괴로움을 느끼거든요. 그만큼 2년 사이에 공백이라는 게 그렇게 가볍지는 않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기량이 팍 준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닌데 그래도 2년 동안 새로 발견된 수준에 대한 맥락 자체가 조금 이해가 덜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녁 후에 좀 더 노력을 해야겠죠. 네. 그동안 지나갔던 모양들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하니까요. 마지막 그럼 지금 둘, 군대에 있는 기사들은 더 다섯, 힘들어지겠어요. 여섯, 이 인공지능이 점점 여덟, 발전해서요. 뭐 나왔을 때도 인공지능이 더 발전해서 더 빨리 배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오히려요. 또 뭐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의 노력 여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는지에 따라서 좀 분명히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약간의 실전 감각 약화 그리고 그 모양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처럼 군대 안에서 공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이너스는 충분히 각오를 해야 되는데 또 군대를 가는 것이 대부분 늦다 보니까 심정적으로는 또 갔다 오면 마음 편한 부분도 있거든요. 오히려요. 네, 좀 그래서 오히려 군대 가기 전에 좀 방황하는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충분히 있죠. 그렇게 얘기한 거 저도 있었는데요. 다 해당되시네요. 네, 안 좋은 거는 많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일단 근데 정말 열심히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가기 전에 뭔가를 하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좀 의지가 오히려 도구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오히려 평소처럼 늘 줬던 대로 줬어야 되는데 올 1년하고 하면 군대 가야 돼 하니까 올해 뭔가를 보여줘야 돼. 이런 압박감이 좀 시달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지금 군대 가기 직전에 선수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걸 안 겪은 사람도 없을 거고요. 또 갔다 오면 그런 만큼 또 마음 편해지는 것도 있어요. 또 많은 기사들이 군대를 다녀와서도 바둑 리그에 잘 적응을 하고 성적을 내는 기사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죠.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제 원성진 구단부터 시작해서 뭐 이영구, 홍성지, 넷, 윤준상 다섯, 뭐 다 대부분 다 주전급들로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걸 보면은 그리고 랭킹들도 그렇게 크게 변함이 없어요. 크게 큰 다 2, 30 위에서 네. 왔다 갔다. 뭐 허영우 구단도 그렇고 다 낙차가 크지 않은데 다만 이제 신진서, 신민준, 이동훈, 변상일, 김명훈 이 선수들이 끼어 들어간 만큼 내려온 거. 그 외에는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 선수들도 언젠가는 근데 이제 또 아시안 게임이 다시 또 바둑이 들어가게 되면 또 신진서 선수와 신민준 선수, 뭐 변상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연재가 될 수도 또 있겠네요. 있죠. 금메달을 딸 수만 있다면요. 하지만 또 중국이라는 난적이 있고 또 그 못지않게 자체 선발전도 치열할 거기 때문에 몇 년 뒤, 4년 뒤까지 충분히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신민준 선수나 신진서 선수를 비롯한 그 5명의 선수들이 군대를 간다는 것은 한국 바둑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마이너스이긴 하죠. 국가대항전에서는 네, 정말 적어도 뭐 그 선수들이 실전 감각을 잊지 않고 돌아온다고 가정을 해도 적어도 2년 동안 그 선수들이 못 두는 거잖아요, 세계대회를. 그거는 확실히 중국에 비하면 큰 마이너스라고 봐야겠죠.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김누리 선수가 군대를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멀리 갔다 왔네요. 지금의 그 끝내기 진행 상황도 조금 전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네, 굉장히 평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누리 선수는 송규상 선수와는 다르게 아직 2패 중이거든요. 네. 확실히 좀 초조해질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고요. 물론 신경 안 쓸 수는 없겠지만 마지막 지금은 10집 정도 차이가 변함없이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넷 1국과 3국은 이 후배 기사들이 승기를 잡아가는 듯한데요. 이원도 선수가도 이제 슬슬 집을 세야 될 때가 돼가는 게 경계선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거든요. 단 이바둑 같은 경우에는 뭐 흙이 끝내기를 좀 당해줘도 10집은 확실히 이겨있는 것 같아요. 흙집이 아까 제가 10집 차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흙이 먼저 끝내기라면서 그래도 우변 쪽에 조금이라도 집이 더 늘었거든요. 물론 백이 지금 끝내기를 할 차례입니다만 백이 이기는 길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확실히 송규상 선수의 승리가 심지어 아직 제한 시간도 남아있네요. 아직도 1분 7초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네, 저게 1분 초읽기가 아니라 1분하고도 7초. 그러니까 아직 초읽기에 몰리지 않은 거죠. 다섯 또 김누리 선수가 좀 장급하다 보니까 상대가 초읽기로 생각하는 시간에 송규상 선수도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래서 시간이 남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계산을 해보는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뭐 송규상 선수가 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적은 차이가 아니라서요. 아마 대국자들도 확실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정도 차이만 모든 시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한번 눈이 빠질 만큼 세어볼 타이밍이 될 것 같은데 네. 글쎄요. 그 사이에 제가 잠깐 봤는데요. 박상진 선수와 이원도 선수의 대국이죠. 네. 근데 느낌은 박상진 선수가 끝내기를 굉장히 잘 처리하고 있는 느낌으로 보여요. 미세한 가운데 끝내기를 잘 처리하고 있다라면은 박상진 선수의 우세가 일단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좀 세어봐야 되겠지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쎄요. 좀 더 봐야 되나요? 여전히 미세한가요? 네, 미세한 것 같은데 끝내기를 박상진 선수가 한 게 아닌 것 같네요. 오히려 이원도 선수가 경계선을 굉장히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정관장 황진단의 3대 0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하나 둘 네, 그래 네. 보이는데요. 넷 근데 뭐 큰 차이는 아니니까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송규상 선수의 대우 진행되는 타이밍에 이현도 선수가 끝내기를 하나 뒀는데 귀 쪽에 굉장히 큰 끝내기를 했습니다. 네, 예상대로 미세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좀 막는 끝내. 여덟, 김누리 선수는 이 끝까지 제한 시간을 다 활용해 가면서 끝내기를 두고 있는데요. 그건 좀 아쉬움이 많이 났고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2패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 판 한 판 쉽게 포기할 수 없다고 보이고요. 사실 대국 직전에 잠깐 봤을 때는 이제 전역해서 기분이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요새 좀 시합을 자주 져서 그렇게 기분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이제 시합을 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전 감각이 좀 부재 때문에 좀 승률이 좀 좋지 않을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창 기분 좋을 시점인데 또 그렇죠. 시합을 치다 보니까 또 프로기사로서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잘 대하면은 막 이제 친구들과도 놀고 막 하고 싶었던 거 하고.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자유를 만끽할 시간에 이제 프로기사로서 당연히 시합을 나서는 건 당연한 자세고요. 또 시합을 나섰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바둑이라는 게 한 명이 이기면 한 명이 져야 되잖아요. 네. 다 좋을 수는 없는데 일단 김누리 선수가 지금 좋지 않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많은 기사들이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또 좋은 성적을 지금은 내고 있으니까 김누리 선수도 좀 너무 지금의 패배에 크게 비중을 안 뒀으면 좋겠네요. 네, 확실히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다섯, 어차피 여섯, 일곱, 안 지르는 기사는 없어요. 누구나. 근데 그거는 끝내기가 좀 이상하네요. 지금의 빈상각이요? 네, 그거는 그렇게 둘 필요가 없는 자리인데. 그냥 백집이 안 나게 하면 된다라고 송규상 선수가 판단을 한 것 같은데 크게 의미 있는 수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한 판 한 판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어차피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많은 대국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패배에 너무 일비일비할 필요 없는데 사실 근데 또 한 판 지면 또 프로기사가 화가 안 날 수는 없죠. 그게 안 나면 더 이상한 거고요. 그렇죠. 패배는 언제나 네, 아프죠. 언제나. 마지막 하나, 전에 이세돌 구단이 넷, 지는 기분이 싫어서 이긴다라는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정말 멋지네요. 저도 지는 기분이 싫은데 이기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내일은 꼭 이기세요. 네, 그래야겠네요. 일단 이제 이바둑 같은 경우엔 그 우상의 마지막 끝내기, 젖혀있는 끝내기라고 하고 나면은 마무리가 됐네요. 열집은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열집인가요? 네, 열집도 흙이 좀 두터운 열집이어서 좀 좁혀진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는 바둑인 것 같고요. 이 바둑을 송규상 선수가 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후반전의 마무리가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그럼 3라운드 4경기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정관장 황진단이 계속해서 이 퓨처스 리그 1위를 지키게 되겠네요. 정관장 팀은 참 세네요. 마지막 바둑 리그도 퓨처스 리그도. 셋, 넷, 일단은 사실은 오유진 선수가 3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3승으로 가는 게 맞죠. 사실은 그게 송규상 선수와 이현도 선수의 역할이기도 하죠. 어쨌든 오유진 선수가 팀 내 마지막 지명이잖아요. 3지명이 3연승을 해주는데 팀이 3연승을 못한다. 그거는 이제 1, 2지명에 좀 책임이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송규상 선수조차도 3승이 되는 느낌이니까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어린 두 선수가 팀을 조금 올려놓고 있고. 그러네요.
벌써 합이 6승이에요. 두 선수만 하더라도요. 근데 두 선수만으로 충분히 다 이긴 것 같고요. 사실 뭐 이현도 선수가 진 상대가 또 이제 또 공교롭게 친구인 이춘규 선수고요. 마지막 또 이태훈 선수랑 좀 난적도 이겼기 때문에 셋, 뭐 넷, 이현도 선수의 뭐 기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초반 출발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끝내기가 이제는 어려울 만한 게 없어서요. 네, 지금은 두 선수 모두 형세를 알고 있고요. 아까부터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새 또 1국이 살짝 김민 선수가 좀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사이에 박상진 선수가 원체 템포가 빠르다 보니 2국도 슬슬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마지막 제가 보기에는 아직 하나, 공배가 많아 둘, 보이는데요. 셋, 그냥 저 정도면 네. 얼추 다섯, 마무리에 여섯, 가까워졌는데 여덟, 느낌은 박상진 선수가 조금 남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김누리 선수와 송규상 선수의 대국 10집의 차이가 좁혀지질 않고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박상진 선수와 이원도 선수의 대국이 왼쪽에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미세하다고 확인했었거든요. 네, 지금 이현도 선수가 이곳을 착점을 했고요. 셋, 넷, 다섯, 일단 이쪽을 끊으려는 붙임수에 이렇게 대처를 한 거예요. 일단 집을 한번 세하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변 100집부터 세보겠습니다. 6, 22, 30, 31 여기까지 32로 봐야 될까요? 32, 마지막 41, 둘, 43, 45 다섯, 이 교환 그래도 100 걸리면 47, 여덟, 48, 아홉, 시은, 시은넷, 시은일곱, 시은아홉 집 100집이 시은아홉 집이 났네요. 100은 37, 39, 42, 43, 63 마지막 하나, 아까 100집이 몇 집이었죠? 쉬운 9집이요. 근데 여기 흑집도 이곳까지 나면은 흑집이 67. 흑집이 67. 굉장히 미세하네요, 여전히. 그러네요. 저희가 이국을 보는 와중에 일국이 끝이 났습니다. 일단 뭐 당연히 김누리 선수가 돌을 거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하변적 전투가 좀 아쉬웠다 이렇게 김누리 선수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변 전투는 자세히 보지는 못했었는데요. 사실 그 전투가 진행될 때는 이제 오유진 선수와 김기용 선수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죠. 네. 제가 얼핏 보는 것 중에 좌변 쪽에서 백집이 크게 무너진 것 같았거든요. 그쪽에서 좀 바둑이 흑쪽으로 기울었던 것 같습니다. 일국 장고대국의 결과도 나왔습니다. 정관장 황진단의 송규상 선수의 승리입니다. 깜찍하게 장미를 물었네요. 두 선수 모두 깜찍한데요. 송규상 선수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1라운드, 2라운드에 이어서 3라운드도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을 거두고 있고요.
3라운드 4경기도 정관장 황진단의 2대0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정관장 팀 일단은 현재 1위였는데 또 이겼으니까 유일하게 무패팀이죠. 네. 2위 팀이 킥스 팀인데요. 킥스 팀이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전승팀이 한 팀밖에 없다는 건 정말 치열한 이번 시즌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직 한 판이 남아 있습니다. 박상진 선수와 이원도 선수. 아, 근데 중앙에 흙집이 조금씩 붙으면서 방금 전에 개가를 해주신 거로는 백이 59, 흑이 67이 나온다고 하셨거든요. 네. 흙이 조금이라도 한 집 반 정도. 아니요, 한 집반은 절대 아닐 것 같아요. 차이가 반집? 난다면 반집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네. 일단 다시 이쪽은 여전히 31, 하나, 둘, 셋, 넷, 44, 다섯, 46, 47, 일곱, 여덟, 아홉. 59집. 근데 여기가 또 이제 흙이 이제 선수 관리가 됐거든요. 아, 이거는 그래도 흙이 조금이라도 이겼을 것 같아요. 이곳을 젖히는 끝내기는 굉장히 보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앙 경계선이 여기가 흙이 상변 쪽 흙이 잘 막은 것 같아요. 아까는 이거 1국을 보기 전에는 네. 이쪽이 백이 한 칸 떼서 끝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흙이 이쪽을 마지막. 쭉 틀어막으면서 중앙에 여기 백집이 약간 불어난 네. 것보다 상변 쪽 흙집이 붙은 게 이 바둑이 좀 더 컸던 것 같고요. 아홉. 그 중앙을 키우는 와중에 흑돌이 이쪽에 한 칸 띄어지면서 붙이는 수가 생긴 것도 약간은 흑한테는 좋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백도 이쪽을 끼워 있는 끝내기를 하면서 이쪽 백집을 굉장히 흑집 많이 줄여놓긴 했거든요. 이 모양은 나중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선수 교환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게 편해요. 어차피 이 한 점의 가치는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요. 그럼 나중에 이곳은 두 개를 놔야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끼어 있는 끝내기가 굉장히 큰 자리였음에도 이쪽 붙이는 끝내기를 흙이 오면서 흙이 조금 남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래도 넷, 큰 차이는 아니니까요. 여섯, 그러니까 그쪽을 찔러가는 끝내기도 중요합니다. 그쪽. 붙였습니다. 글쎄요, 이것은 있는다고 해서 두 점이 다치는 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흙이 이것을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흙이 두 개가 엄청 편해지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요. 여기가 한 집 차이 나고 여기 한 집 차이니까 계산은 똑같아요. 아, 지금 박상진 선수도 본인의 패배를 눈치를 챘네요. 이쪽 끝내기도 약간 이상했어요. 이쪽을 찌르는 게 좀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어차피 똑같다고 판단했나요? 지금은 중앙이 이렇게 정리돼서는 32, 40, 44, 46, 59집이 그대로거든요. 지금 그대로인데 19, 34. 흑은 최대한 부정적으로 해도 66. 그러니까 결국은 100이 이 끝내기를 해도 하나, 둘, 셋, 흑의 넷, 반집은 이기는 다섯. 바둑인 것 같아요. 여섯, 흑이 지는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덟, 이렇게 미세한데도 확신이 들 정도인가요? 끝내기를 100이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변수가 있다면
제가 아까 끝내기를 했을 때 이곳을 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곳을 백이 젖히는 끝내기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를 이 끝내기를 하고 흑이 1월달 끝내기가 없다면은 뭐 집차이가 줄어들 수 있는데 여전히 이 끝내기가 저는 커 보이거든요. 새 집은 돼 보이기 때문에 이쪽의 차이가 흑이 두 집이 줄고 한 집. 어차피 큰 차이는 무의미한 차이인 것 같아요. 물론 저쪽은 흑이 선수를 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요. 일단 백은 무조건 저쪽 우상을 젖히고 버텨야 되는 바둑인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마무리가 돼서는 이 바둑은 흑이 이깁니다. 제 눈에는 마지막.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셋, 네. 돌을 드러낸 자리도 없어서. 여섯, 네, 그렇죠. 79대 21. 지금 흑이 조금 이긴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차이가 미세하더라도 끝내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인공지능이 그 승부 예측 점수를 굉장히 크게 벌리는데요. 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리고 흑이 크게 손해볼 끝내기를 당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하나 그냥 쉽게 처리를 하면은 그냥 흑이 뭐 반집 혹은 한집 반은 무조건 이기는 바둑이 돼 있어요. 미세하지만 정리하기 어려운 바둑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도 끝내기를 흑이 먼저 하게 되면은 이곳을 먼저 간결하게 찝어서 정리를 했을 때 나중에 이쪽에 하나 놔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흑이 좀 더 끝내기를 했을 때 득을 볼 자리는 보이는데 백이 득을 볼 자리는 안 보여서요. 박상진 선수가 조금은 아쉽지만 이 바둑을 이기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지만 이현도 선수는 아직까지 확신이 들진 않겠죠. 차이가 워낙 얼마 안 나니까요. 그리고 확신이 있어도 스타일상 뭔가 빠르게 두거나 뭐 그런 그럴 리는 없어요.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이현도 선수는 없어요. 오히려 쉬운 착각을 해서 졌을 때는 약간 허탈한 미소와 함께 던지기는 하는데요. 네. 굉장히 그럴 때 제가 본 이현도 선수 굉장히 환하게 오히려 웃나요? 네 허탈하면 어이가 없어서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졌다는 걸 인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막 뭐 너무 괴롭다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덤덤하게 표시를 하는 편에 가깝거든요. 마지막. 하나, 지금은 이제는 웅크리는 게 제일 커 보여요. 넷, 이곳을 두는 다섯, 게 여섯, 이곳을 잊고 둘지 이쪽을 여덟, 그냥 둘지 모르겠지만 네 그쪽 이 자리가 가장 커 보입니다. 이곳을 두게 되면 지금 백은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백은 이제는 이곳을 둬야 돼요. 왜냐하면 안 두면 이곳을 찔렀을 때 굉장히 이쪽을 두면 별 문제는 없나요? 뭐 당장 끊어지는 건 없겠네요. 근데 뭐 자체로 끝내기가 여기가 적어도 역끝내기 두 집이니까요. 지금 자리에서 이거보다 큰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쪽을 계속 결행 두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언제 이쪽을 선수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러 보류를 해두는 겁니다. 백이 뭐 역으로 이 두 집 자리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그 가치가 아주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곳을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이거보다 작지는 않으니까요. 아예 결행을 안 하고 있는 게 정확한 판단이고요. 뭔가 한 점은 당연히 일찍 이어두고 끊어서 잡아두고 싶죠. 근데 네. 그런 자리일수록 아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이제 그쪽 받으라는 얘기죠. 이러고 다시 맞겠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되면은 흑집은
100의 끝내기가 그걸 쓴 선수고요. 25집, 29집, 32집, 34집, 36집, 38집, 48, 50, 53, 56, 66, 68집이 확정가예요. 반면에 100은 32, 41, 43, 45, 47, 49, 60집 8집 차이로 보이는데요. 네, 이 바둑은 흑이 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흑이 100이 한 집짜리 끝내기를 더해서 7집까지 좁힐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뒤집히는 가능성은 지금 제 판단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 네. 제가 뭐 못 본 수가 있다면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전에 봤을 때보다 끝내기 자리도 많이 없어졌거든요. 네, 뭐 다 끝났죠. 더 정확해졌을 것 같아요. 네. SK 앵크린과 정관장 황진단의 3라운드 4경기 이제 박상진 선수와 이원도 선수의 대국 결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SK 앵크린의 박상진 선수와 정관장 황진단의 이원도 선수의 장고 대국입니다. 마지막 하나, 결국은 셋, 반집이 될 네. 것 같은 다섯, 느낌이거든요. 여섯, 일곱, 반집 아니면 한 집 반 네, 정도인가요? 뭐 그 이상 차이 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쉽게 정리를 하면요. 이것을 두고요. 그리고 이쪽을 뭐 연결을 하는 게 가장 쉬워요. 이거는 여기가 재밌는 게 흑이 먼저 이것을 도놓으면요. 오히려 마지막 여기가 하나, 둘, 셋, 읽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다섯, 왜냐면 여섯, 먹이치고 이곳을 먹이치면 패가 되거든요. 패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이어서 수가 네, 잡혔네요. 그러니까 5점이 잡히기 때문에 흑이 이곳을 이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다 오히려 백이 내버려 두는 게 네, 이렇게 잡으면은 받아야 돼요, 흑이.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저는 한 집이라고 봤는데 2집이 되겠네요, 100집이. 그러니까 한 집은 줄어들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쪽을 흑이 둬야죠. 그리고 백이 이렇게 한 집을 내는 게 마지막 끝내기일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되면은 33, 42, 16, 50, 61 이렇게 되면 흑반집승이겠네요. 네, 지금 이쪽을 웅크렸는데 이쪽을 뒀어요. 그 얘기는 여기를 두면 같아져요. 그러니까 백이 이것까지 끝내긴 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흑이 이 세 집짜리를 끝내긴 해서 더 차이가 벌어지겠네요. 이렇게만 둬도 똑같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만 둬도 똑같아요. 왜냐면 이것을 받을 때요. 이것을 받을 때 이곳을 찔러놓고 아까 제가 이쪽 끝내기를 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쪽을 두면 이쪽은 다 똑같잖아요. 이것도 7집입니다. 그리고 이 패는 지금 패를 백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대마 걸려있는 패기도 하고요. 패감이 이쪽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은
모든 끝내기가 다 정리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패감은 100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패는 어차피 지기 때문에 같은 맥락인데 아마 이현도 선수는 이곳을 두고요. 100이 만약에 찝는다면 이것을 찔러놓고 이쪽 세 집자리를 먹으면서 승리를 확신할 겁니다. 그게 훨씬 더 확실합니다. 지금은 이곳을 둔 수로 인해서 차이가 더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상희 선수는 어차피 졌기 때문에 좀 흔들어 본 것인데, 그러니까 이곳에 둔 이유는 만약 흙이 받아준다면은 이렇게 연결하면서 좀 집을 내려고 했던 것인데, 이제 이현도 선수가 눈치를 채고 이쪽으로 판단을 했고요. 아, 이쪽으로 두는 수가 있기는 하네요. 지금 흙이 이곳을 두면요, 이곳이 선수라는 게 박상희 선수의 얘기입니다. 아, 2점을 끊어먹는 게 낫나요? 네, 근데 뭐 그것도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이렇게 두고 이쪽 받을 때 이쪽을 찌르면요, 나중에 여길 또 하나 놔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차이가 조금 벌어지겠네요. 오히려 한 반집보다는 한 집 반 쪽에 가까워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박상희 선수가 패배를 알고 좀 버티다 보니까 오히려 차이가 약간씩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면은 흙집이 24, 24, 28, 30, 31, 35, 38, 55, 66집. 근데 100집이 20, 12. 제 생각보다 좀 왜요? 저가 잘못했나요? 여기는 하나 놔야 되니까 32집, 41집, 45, 아니고 49, 13. 왜 60집이 낫죠? 35, 44, 43, 43, 50. 당황스러운데요, 갑자기? 획이 60집이 나나요? 네. 그러면은 네 집. 아, 이곳을 흙이 그냥 이어서 한 집을 득을 봐서 반집을 이겠네요. 그러니까 이곳을 흙이 있고요. 이곳을 이어서요. 그냥 순수하게 연결을 하면은 여기는 어차피 먹이치면은 하나 더 놔야 되니까 한 집을 당한 셈인데요. 이쪽에 한 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흙이 반집은 이기겠네요. 아, 그리고 이쪽으로 여기가 또 있네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연결하면 나중에 흙이 여기다 두면 한 집이 더 늘거든요. 마지막 어차피 흙이 지는 길은 없습니다. 넷, 이것을 또 세 집짜리를 또 안 뒀어요. 그러니까 박상희 선수는 여기가 무조건 정수인데요. 실수일까요? 네, 끝내기로 또 손해봤어요. 근데 어차피 이 바둑은 왜 둘이 합이 맞는. 아, 지금 자충이 쳐서 없어도 이겼거든요. 이걸 안 둬도 수가 안 나거든요. 아, 제가 이 모양에 대해서 아예 착각을 하고 있었네요. 이 모양 그냥 자체로 팹니다. 이것을 먹이치고 이렇게 두면 그냥 패네요. 제가 이 모양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네요. 근데 이것을 이어서 이곳을 둘 때요, 네. 그냥 이곳을 연결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흙이 여전히 7집이요. 7집은 여전히 이겨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한 집이 늘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둘, 어차피 이 패는 여기 계속 안 되고요. 그냥 계속 7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돌을 거둔 거죠? 아닌가요? 네, 거둔 것 같네요.
그러니까 7집인데 본인의 패배를 잘 알고 돌을 거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집 차이가 나도 결과를 확인 안 해보고 돌을 거두기도 하네요. 네, 좀 담백한 성격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돌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기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돌을 거두는 일들이 가끔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제 동료 기사들 중에서 옛날에는 무조건 던졌는데 요새는 내 개가가 못 믿어서 끝까지 준다라는 그런 동료 그런 기사도 이유로. 있었는데요. 이제 뭐 박상민 선수는 본인의 개가에 확신이 있고 얼마나 많이 세봤겠어요, 본인의 승부를. 그래서 지금 확실히 패배를 알고 돌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끝내기로 복귀를 해보는 네, 건가요? 이쪽 끝내기가 더 컸는지 저쪽 끝내기가 더 컸는지 좀 판단하는 것 같고요. 제가 다시 아까 갔다 왔을 때는 흑이 조금 이겨 있었던 것 같고 그곳을 백이 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점을 잡았잖아요, 이곳을 잡을 선택으로 이걸 먼저 해놨어야 된다가 두 선수의 좀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흑이 이곳을 와서는 흑이 좀 이겼다 이렇게 두 선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곳에도 집이 불어났으니까요. 네, 그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마지막 장고대구까지 정관장 황진단에서 가져갔습니다. 이원도 선수의 불계승입니다. 네, 이원도 선수의 세레모니가 참 역동적인. 네, 역동적이고 밝은 모습이에요. 네, 대국할 때 모습과는 전혀 다른 승리 세레머니인데요. 평소에는 약간 이런 장난기도 있는 모습이 있어서 그런가요? 네, 여러 가지로 좋은 친구예요. 자, 3라운드 4경기 정관장 황진단이 3대 0으로 SK 앵크린을 꺾게 됐습니다. 자, 정관장 황진단이 강한 팀인 거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강한 팀일 줄은 몰랐어요. 네, 지금 9판 대국 3라운드까지 9판을 두면서 8승 1패예요. 그러니까 이원도 선수가 이춘기 선수한테 한 판을 패한 걸 제외하고는 네. 아예 다 이겼기 때문에 정관장의 초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다음 주에 대결을 펼치는 이 두 팀은 정관장 황진단 팀이 정말 부러울 것 같은데요. 바로 BGF 리테일과 화성시 커리어 팀입니다. 각각 이 팀 승수가 1승씩밖에는 거두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1승 2패씩을 거둔 거죠. 네, 아직 3라운드여서 아직 초반의 출발이 조금 안 좋은 건 크게 개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정관장 팀만 해도 3승을 했지만 네, 아직은 갈 길이 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초반 연승에 너무 취하지도 초반 연패에 좀 너무 기가 죽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은 리그 초반입니다. 갈 길이 먼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 4라운드 4경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